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기침하고 목이 아픈 어르신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모양은 못생겼지만 감기와 기관지에 특별한 효능을 가진 목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앵커님, 모과라고 하면 많은 어르신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정확히 어떤 효능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모과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약재로 사용해온 귀한 과일인데요.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먼저 어르신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과 씨앗입니다. 모과 씨앗에는 시안화수소라는 독성 물질이 소량 들어있어서 반드시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은 시력이 좀 약하실 수 있으니까 씨앗을 꼼꼼히 확인해서 빼내시고 드세요. 시안화수소라고 하면 독성이 있는 물질 아닌가요? 좀 무섭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씨앗만 제거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모과의 강한 신맛 때문에 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주의사항도 있나요? 세 번째로 모과는 생으로 먹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떫은 맛이 강해서 반드시 익히거나 가공해서 드셔야 합니다. 날 것으로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 설탕을 많이 넣어서 모과청을 만드실 때 당뇨 환자분들은 섭취량을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과에는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평소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모과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다 알았으니 모과의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주의사항들만 지키시면 모과는 정말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진 보물 같은 과일입니다. 첫 번째로 기관지 건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모과가 기관지에 좋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 때문에 기관지에 좋은 건가요? 모과에는 사포닌과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사포닌은 기침과 가래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C는 목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도 모과 추출물이 기관지염 증상을 완화하고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어요. 그럼 감기 걸렸을 때 모과차를 마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마른 기침이나 목이 칼칼할 때 따뜻한 모과차 한 잔이면 정말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효능은 소화 촉진입니다. 모과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이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불량이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어르신분들이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도움이 되겠어요. 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모과차를 마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세 번째는 근육통과 신경통 완화입니다.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모과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다리 저림이나 근육 경련을 줄이는 데 사용됐어요. 다리가 자주 저리시거나 쥐가 나시는 어르신분들에게 좋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모과는 사상체질 중에서도 특히 태양인 체질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리에 힘이 없고 경련이 생기기 쉬운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꼭 필요한 효능이네요. 모과 100g에는 비타민C가 15mg이나 들어있고 각종 유기산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피로를 빨리 풀어줍니다. 사과보다도 비타민C와 미네랄이 거의 2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아요. 와, 사과보다 2배나 많다고요? 이건 몰랐네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모과의 주요 당분은 과당 형태로 되어 있어서 혈당 상승을 막고
당분 흡수를 지연시켜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당뇨 환자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네요. 그럼 이제 집에서 모과를 어떻게 요리해서 드실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모과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 요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인 모과차입니다. 모과차는 어떻게 만드나요? 모과를 깨끗이 씻어서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얇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꿀이나 설탕에 재운 뒤 따뜻한 물에 우려서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생강 한 조각을 함께 넣으면 기관지 건강에 더욱 좋고 몸도 따뜻해져요. 생강과 모과의 조합이 좋군요. 두 번째 요리는 뭔가요? 두 번째는 모과청입니다. 모과와 설탕을 1대1 비율로 넣고 2주 정도 숙성시키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든 모과청은 오래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물에 타서 차로 마실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보관도 오래되고 편리하겠어요. 세 번째는 어떤 요리인가요? 세 번째는 모과 화채입니다. 잘 익은 모과를 얇게 썰어서 시원한 물에 꿀과 배를 함께 넣으면 상큼하고 시원한 화채가 완성됩니다. 여름철에 드시면 갈증 해소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여름에 좋겠네요. 네 번째 요리도 알려주세요. 네 번째는 모과 구이입니다. 모과를 반으로 잘라서 씨를 제거하고 꿀을 발라서 오븐에 구우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간식이 완성돼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분들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오븐이 없어도 만들 수 있나요? 네. 오븐이 없으시면 팬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모과 시럽입니다. 모과를 설탕과 함께 졸여서 걸쭉한 시럽을 만들면 요거트나 아이스크림에 뿌려서 드실 수 있고 팬케이크에 발라 드셔도 맛있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네요. 그럼 모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모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모과의 떫고 신맛을 완화해주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꿀의 단맛이 모과의 쓴맛을 중화시키고 영양가도 높여줍니다. 꿀과 모과의 조합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모과차를 끓일 때 생강을 함께 넣으면 모과의 찬 성질을 보완하고 기관지 건강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정말 좋아요. 생강모과차라고 하면 감기에 정말 효과적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따뜻한 성질로 모과와 함께 차로 끓이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대추의 단맛이 모과의 신맛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대추모과차도 맛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좋은 조합이 있나요? 네 번째는 배입니다. 배와 모과를 함께 갈아서 차로 마시면 목 건강에 아주 좋고 갈증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 배의 시원한 성질과 모과의 효능이 합쳐져서 목이 아플 때 정말 좋습니다. 반대로 모과와 함께 드시면 안 좋은 음식들도 있을까요? 네. 주의해야 할 음식 조합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찬 성질의 음식들과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모과 자체가 찬 성질이라 더 찬 음식과 함께 드시면 배가 차가워져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찬 성질인가요? 대표적으로 수박, 참외, 냉면,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런 찬 음식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신맛이 강한 다른 과일과 함께 드시면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들과는 함께 안 드시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공복에 모과와 신과일을 함께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로 술과 함께 드시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모과의 산성 성분과 알코올이 만나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좋은 정보네요. 그럼 모과를 고를 때나 보관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좋은 모과를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색깔을 보세요. 노란색이 진하고 고르게 익은 것이 좋습니다. 너무 초록색이면 덜 익은 것이고, 갈색 반점이 많으면 너무 익어서 썩기 시작한 것일 수 있어요. 색깔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군요. 두 번째로 향을 맡아보세요. 좋은 모과는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야 합니다.
시큼하거나 발효된 냄새가 나면 피하세요. 세 번째로 만져봤을 때 너무 물렁하지 않고 적당히 단단한 것이 좋아요.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온에서는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는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빨리 가공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모과청이나 말린 모과로 만들어 두시면 몇 개월간 보관하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모과를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모과는 계절적으로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모과가 가장 많이 나고 기관지 건강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하루 중에는 식후 30분 후에 모과차로 드시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효과적입니다. 식전에 드시면 안 되나요? 공복에 드시면 모과의 신맛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은 위가 약하실 수 있으니까 더욱 주의하세요. 모과를 얼마나 자주, 얼마만큼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에 모과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모과청으로 드신다면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가 좋고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보다는 기관지가 안 좋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른 약과 함께 드셔도 되나요? 대부분의 약과는 문제없지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모과의 혈당 조절 효과와 중복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산부나 수유부도 드실 수 있나요? 임산부분들은 소량은 괜찮지만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과의 수축 작용 때문에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수유부는 크게 문제없지만 역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린이들도 모과를 드실 수 있나요? 어린이들도 드실 수 있지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씨앗 제거를 꼼꼼히 해야 하고 신맛이 강해서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 꿀을 충분히 넣어주세요. 5세 이하 어린이는 꿀 대신 설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과의 다른 부위도 활용할 수 있나요? 네. 모과나무의 다른 부위도 전통적으로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모과나무 잎은 설사 치료에 쓰였고 뿌리나 가지는 근육 경련이나 쥐날 때 다려서 사용했어요.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과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과꽃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모과꽃은 예로부터 여성들의 천연 화장품으로 사용됐어요. 모과꽃을 찧어서 팩을 하면 피부가 하얗고 윤기가 난다고 해서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즐겨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혹시 모과를 재배해 볼 수도 있을까요? 모과나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역에서 잘 자라는데 가정에서도 화분으로 키우실 수 있어요. 다만 열매를 맺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고 추위에 약하니까 겨울철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과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까지 모과에 대해 알려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모과는 씨앗을 반드시 제거하고 가공해서 드셔야 하며 위염이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관지 건강, 소화 촉진, 근육통 완화, 피로 회복, 혈당 조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활용법도 다양했죠? 네. 모과차, 모과청, 모과화채, 모과구이, 모과 시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고 꿀, 생강, 대추, 배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반대로 찬 음식이나 신과일과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요. 어르신분들이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씨앗 제거를 꼼꼼히 하시고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드셔보세요. 그리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과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모과를 현대 어르신분들도 올바르게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모과 한 잔으로 감기 예방하시고 건강 지키세요. 어르신들 건강 지키는 일에 모과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